지안, 편안함에 이르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사법률 플랫폼입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다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15번째 에피소드, 과거 양육비 달라고? 이혼할 때 양육비 한 번에 줬잖아. 합의서도 작성했으면서 무슨 소리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과거 발생된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죠. 자, 오늘 사안은 이혼할 때 아내가 양육비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남편에게도 과거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한 사안인데요.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였을까요? 사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딸, 아들, 자녀 2명이 있고요. 혼인 후 5년 만에 협의 이혼에 이릅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보증금 5천만 원을 아내가 3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남편은 2천만 원을 가져가는 걸로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면서 양육비를 남편이 아내의 채무, 빚을 3천만 원 대신 변제해주고 그리고 위 재산 분할에서 남편이 받은 2천만 원을 아내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양육비 지급 합의를 하고 합의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즉, 총 5천만 원의 양육비를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보험 설계사로서 월 300만 원 소득을 벌면서 현재까지 단독 양육 중이고요. 남편은 현재 특별한 직업 없고 다만 남편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혼인 중에 남편 명의로 취득이 한 것이고 현재 위 아파트에서 남편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과거 양육비로 7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일시 지급했는데 더군다나 양육비 명목으로 일시 지급한다라고 합의서에도 명확하게 기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소리냐라고 항변을 하겠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신청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내 청구 기각이 됐는데요. 이유는 과거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과거에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그 부담에 관한 합의가 지금에 와서 변경을 요할 만큼 즉 남편에게 추가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고 과거 양육비를 또 부담하게 할 만큼 그 당시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부당하게 결정되었다라고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양육비 부담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때의 합의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거 양육비 그리고 장래 양육비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그 당시에 했던 합의가 지금 변경을 요할 만큼 부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이유에서 과거에 이 한 합의가 과거 양육비 그리고 장래 양육비 모두 아내가 부담하기로 했던 그 과거에 했던 합의가 지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당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기존에 했던 합의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모두 고려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에 협의를 했을 때 재산은 보증금 5천만 원 밖에 없었고요. 그것을 아내가 3천만 원, 남편 2천만 원으로 분할을 했는데 이 남편의 재산 분할 2천만 원도 양육비 명목으로 아내한테 모두 다 이 분할 다 가게 된 거죠. 즉
아내는, 남편은 이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해서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재산은 모두 아내가 가져갔으며, 그리고 아내의 채무도 남편이 대신 변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혼 당시에 기존에 했던 아내와 남편의 합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아내가 합의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시부모님 재산으로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에도 이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지만 그것은 시부모님 재산이었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또 시부모님이 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남편은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시부모님 소유, 명의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의 현재 경제 사정 또한 넉넉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협의 이혼 후에 6년 이상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를 안 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도 이 협의 이혼 당시 기존 합의는 양육비를 모두 고려한 것이고,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당시에 부당했다거나 지금에 와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또는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법리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런 남편의 경제 상태나 당시 이 양육비 단독으로 아내가 지급하게 합의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고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네. 오늘은 아내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각당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법리를 명확히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사례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안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